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실업수당 지급을 2주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자동차 부족 현상이 일면서 자동차를 사려면은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또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신규 신청자들은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게 좀 야단났네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당분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는 앞으로 2주간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에 관해 브레이크를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던 주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받아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발표 대상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입니다. 아하. 이미 실업수당을 신청해 받아오고 있다면 네. 아무 문제가 아무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계속 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주민들도 이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들에게는 실업수당이 예정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신규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점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재점검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기고요. 사기. 네. 아이, 참. 다른 하나는 그 적체 관련 문제들입니다. 네,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이 EDD의 대규모 적체가 심각하다는 그 태스크포스 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3주 이상 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 무려 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실업수당을 막 받기 시작한 100만여 명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지급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네. 또 이번 신청 중단은 특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사기범들이 허위로 이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네. 정작 그래서 수당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 베벌리힐스에서 대규모 실업수당 그 사기를 벌인 44명이 대거 체포됐었죠. 네, 네, 네. 또 그 전에는 이 한 가구에 여러 네, 이름으로 여러 장에 해서 뭐, 네. 이 EDD 메일이 왔다는 네, 것도 네, 전해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범들이 실업수당을 받다 보니까 실업수당을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실업수당 신청하고 받지 못한 주민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장을 잃은 주민들은 실업수당을 언제 받을까? 이것만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카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들이 크레딧 카드에 그나마 의존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수개월이 지나고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이렇게 적체가 심각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이 상원의원 사무실에서도 EDD 쪽에 한번 연락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전화 연결이 EDD 직원이랑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서 이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주 동안에 신규 수당 신청을 중단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전망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사실 그 신원 확인하는 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속도가 느려졌다 하는데요. 태스크포스 팀은 그 실업수당 신청하는 웹사이트에 신원 검증 그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실업수당 신청하는 주민들의 신원을 좀 더 철저히 검사해서 확인해서 사기범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이 좀 더 빠르게 지급되지 않을까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적체되고 있는 건 내년 1월까지는 최소한 모두 다 없앤다는 게 당국의 목표입니다. 네. 늦어지더라도 나중에라도 완전히 정상화가 돼서 그 늦어진 시기만큼의 이 수당도 다시 다 받게 됐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제 트래픽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보면은 요즘 남가주의 프리웨이의 그 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진 걸 느끼고 있어요. 네, 확실히 팬데믹으로 도로가 한참 그 한산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네. 차량이 늘어난 걸 많이 한눈에 늘어났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한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팬데믹 이전만큼은 아닌데 네, 그래도 거의 그 수준까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프리웨이에 다시 교통체증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요. 네. 남가주 6개 카운티 협의체인 남가주 정부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게 잘 드러났습니다. 네.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발동되고 나서 한때 교통량은 피크 타임의 80%까지 감소했었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70%가량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재택근무하던 주민들이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는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늘어나진 않을까 그걸 걱정해서 그렇겠죠.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요. 네. 그러면서 개인 차량 타고 다니면서 프리웨이 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뭐 지하철, 버스, 그리고 기차 이런 거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버나 리프트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이전보다 이용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대신 여기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요새 차를 새로 구입하는 그러한 경향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사실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살기가 힘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차 갖고 있죠. 미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87%가 날마다 자기 개인 차량 운전에 다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차가 없던 나머지 주민들도 개인 차를 사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월렛허브가 이달 초에 전했습니다. 네. 차 없는 전체 주민 가운데 20%는 이번에 차를 구입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해도 사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나서 네. 그 봄철에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던 거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랬죠. 지난 봄 이 셧다운에 다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차 탈 일이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일자리까지 이르면서 차를 구입하기도 힘들다 해서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때 자동차 회사들마다 엄청 좋은 딜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래서 차 사려고 하면 그때가 적기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그런 럭셔리 차들의 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 해외에서 자동차 수입을 중단시켰고요. 또 포드나 GM 등은 그 자동차 생산 공장 문을 아예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쪽에 있는 그런 자동차 공장들도 운영이 중단됐고 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시기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어허. 그리고 지금 또 한 차례 위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의미의 위기입니다. 어허. 자동차가 부족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려는 주민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자동차를 그동안에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코로나19 위험 피하려고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하는 대신 자가용 타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요. 자동차 시장은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전국 자동차 판매는 74만 5,350여 대였습니다. 4월 달에. 네, 74만 5천여 대. 근데 지난달 판매된 자동차는 140만여 대에 달합니다. 4월에 2배 가까운 수치로 배네요. 뛴 겁니다. 네. 팬데믹 전과 거의 비슷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건 네. 새 차나 중고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가격이 네. 많이 올랐나요? 확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새 차 가격은 39,410달러였는데요. 네. 이건 불과 석 달 전인 5월에 비해 807달러나 더 오른 겁니다. 중고차는 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달 중고차 평균 가격은 21,843달러였습니다. 5월보다 무려 920달러나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리스 가격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다운페이도 늘어났고 어허. 또 한 월 200달러 정도 하는 게 지금은 월 300달러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스 계약이 요즘 끝난 주민들 같은 경우 타격을 피하기가 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프리웨이 사정이라든지 운전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렛 허브가 이달 초에 네. 올해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와 가장 나쁜 도시, 그렇게 전체 100개 대도시 리스트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나쁜 도시, 그러니까 뒤에서 10개를 살펴보면 LA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 도시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그 89위부터 보면 89위가 산호세고요. 산호세. 네, 90위는 스타크튼, 둘 다 북가주 쪽이죠. 그다음에 91위는 워싱턴주 시애틀, 아하. 92위 뉴저지주 뉴악, 아하. 그다음 93위가 남가주 샌버나디노, 아하. 94위 시카고, 그다음 95위가 이곳 LA입니다. 네. 96위 뉴욕, 97위 디트로이트, 98위 샌프란시스코, 99위 필라델피아, 그리고 100위 오클랜드, 다시 북가주입니다. 네. 자동차 유지비, 트래픽, 도로 안전 등을 고려한 결과고요. LA는 특히 유지비가 네. 9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반면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네브라스카주의 링컨이 1위에 꼽혔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주 도시 3개가 10위 안에 포함됐고 이 밖에 텍사스, 아이다호, 테네시, 플로리다 여기 안에서도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들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LA는 95위 거의 꽁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운전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